오, 저 오른쪽에 소나무 한번 보세요. 네, 엄청나게 오래된 소나무네요. 나이가 많은 소나무고, 뒤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모충사 하면 이제 사당이니까, 이 안에 실제로 건물로 된 사당도 있고, 위패도 보시고 있어야 되는데, 독특한 사당이에요. 그런 건물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사당의 개념으로 하면 안에 들어가서 홍살문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무슨 사 이렇게 써 있고 열면 위패가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위패 대신에 기념탑이 있어요. 3개가. 그래서 그거를 아마 무충사에 세우는 위패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거산 김만덕의 이 기념관은 지금 산지천에 가 있지만 본래 저기가 기념관이에요. 저기 저 오른쪽에 둥근둥근한 돌의 건물 보이죠? 여기는 타임캡슐이고요. 요 옆에 방사탑 형태는 타임캡슐이고, 저 뒤에 창문 2개 보이잖아요. 거기에 둥글둥글한 제주의 바다에서 이렇게 마모가 된 그런 돌을 이쁘게 만들어서, 원래 저기가 김만덕의 영정도 저기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산지천으로 가서 거기를 크게 만들었어요. 김만덕관을. 그리고 그 옆에 그 근방에 객주집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초가지붕으로. 본래 자리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거산 김만덕은 제주에서는 만덕할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할망의 의미를 알겠죠.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거산 김만덕은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집안이 몰라가면서 이제 기녀가 되고, 훗날 그 기녀의 적을 빼달라 해서 이제 돌아가고, 그의 그 상업적인 능력으로 부를 축적을 해서 그 돈을 굶주린 아사에 처한 제주도민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 출육금지령이, 제가 지금 정확히 연도는 모르니까요, 1620년대 언제 때부터 200년간 출육금지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산 김만덕이 활동할 때가 정조임금 때인데, 그때 여기에 제주도에 기근이 들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쌀을 공급을 했는데 그 배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엎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쌀이. 그래서 이 거산 김만덕이 자기가 객주집을 해서 벌은 그 돈을 육지에 가서 쌀을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그 굶주리고 아사에 처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살려내요, 목숨을. 그게 여기에 있는 목민관의 상소로 정조임금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정조임금은 그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니까 불러들여라 하더니, 지금 제주도는 출육금지령이 돼서 순조 때나 가야 해제되거든요. 200년 이상 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임시로 관직을 내리자. 그래서 은여반이라는 게 이제 궁중에 있잖아요. 여자 은여들이 하는. 그래서 거기다 행이라고 하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머리 숫자를 불어서 행수은여. 그렇게 해서 거산 김만덕을 관직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해가지고 이제 육지로 오게 해서 정조를 이제 아련하는 거죠. 궁궐을 처음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이제 정승이 바로 번암 채제공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암 채제공이 나중에 이 기록을 남기고, 어디에 보니까 이 김만덕 할망이 채제공을 흠모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글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이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금강산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강원도 관찰대에게 기별을 해서 만덕할망이, 그때는 이제 할망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현재 부르는 게 만덕할망이니까 그 만덕할망이 가는 길 뭐 다 해서 금강산을 갔다 오게 하고, 여자로서 출육금지령이 누구나 나갈 수 없는 그거를 예외를 두고, 또 궁궐에 관직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임시로 관직을 부여해서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만덕의 묘가 여기 있어요. 저 기념관 옆에. 그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묘비가 있지만 저기에 김만덕의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 아래 그걸 묻었다고 해요. 그 유해를. 그래서 비가 아주 독특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에는 여기 제주 의병항쟁탑이 있어요. 제주도 의병항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바로 이 장성에 있는 노사 기정진의 영향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호남과 가깝기 때문에 학파로 치면 노사 기정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고사훈이라는 의병장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제주에 의병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주 출신의 여인 고 먼데 이름이 독립지사도 그 산을 제가 모르는데 잊어먹어서 예전에 답사를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어 온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독립지사,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보내고 체포돼서 고문받고 그랬던 이 제주의 이 독립지사인 조봉호 선생의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비가 나란하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모충사라고 하는 현판을 걸었고, 그래서 육지에서 흔히 생각하는 모충사인데 왜 사당이 없지?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다 이 세 개의 기념탑이 입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충사에 모셔져 있는 만덕할명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을 때 그분이 뭐예요? 재능 기부잖아요.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력을 기부한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 모충사를 지을 때 기부로 만들었어요. 이 공간을. 제가 교재에도 썼는데 저 위로 가면 다 신혼여행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다 기증을 했습니다. 제주분도 있지만 육지 사람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냥 바로 들어봤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향나무인데 결혼기념식수 1983년 3월 4일 제주시 1도 2동에 부인 고명희, 신랑 김용석. 저는 할 수 있으면 먼저 부인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명희, 김용석. 얘기하고 난 게 뒤통수가 땡겨보네.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책 서명할 때도 부인 먼저 서명하고 남편 아래에다. 실제로 그럽니다. 하는데 왜 뒤통수가 땡기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모충사라고 하는 이 자연의 사라봉의 남쪽 사면에 거상 김만덕을 기리는 의미를 너무도 충실히 따랐구나. 이 자체를 기증을 받아서 조성을 했으니까 만덕할망의 그 뜻이 그대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거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참 좋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만덕할망의 묘비를 먼저 보고 올라가서 조봉호 선생과 이 제주 항일의병탑의 주인공이었던 고사훈 의병장이나 김석윤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봉은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먼저 오세요. 설명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묘지석이 있는데 이 묘지석 오른쪽 잠깐 보니까 김만덕 본 김해, 즉 탐나 양가녀 야, 그러죠? 양갓집 여자란 얘기예요. 원래부터 기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내고 본래 신분을 되찾고 그래서 객주를 운영해서 거상이 되는, 우리가 거상 김만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TV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간에 보니까 털머이 같은데, 털머이가 있고 수선화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제주의 상징인 동자석과 망주석이 이 현무암돌로 이렇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좀 여담이지만은 육지에서 이 망주석을 그 동자석을 많이 탐을 낸대요. 그래가지고 제주의 이 동자석들이 막 돈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서 순환을 당할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죽은 자의 공간에 그런 성물들을 그 육지에서 탐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뽑아다 파는 사람도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절대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인데 수선화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선생님들이 추사 적거지에 가서 추사기념관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만덕할망의 후손에게 써준 글자가 있어요. 보셨어요? 예, 그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오른쪽부터 은광연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빛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 은광연세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거를 써주고 여기 설명문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원판은 제주 국립박물관에가 있습니다. 거기 추사, 거기에도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요겁니다. 요거 이거는 제가 2014년 5월에 제주 국립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설명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추사가 바로 이 김만덕의 후손에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써준 이야기가 여기가 써 있습니다. 은광연세라고 해서 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서 보니까 이제 행수, 내은여 보이죠? 묘지석에 행수, 내은여 이렇게 보이잖아요. 행수는 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행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저 숫자는 머리수고 행수가 따로 있어요. 행수법이란 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계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관리가 가지고 있는 품계가 있는데, 그 품계보다 직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행자나 숫자를 앞에 붙여요. 그래서 자신의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걸 받았을 때, 그럼 뭐 슬프죠. 높은 걸 받아야지. 직급이 6급인데 9급짜리를 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직급은 9급인데 나를 6급에 해당되는 거를 줘. 이러면 보는 사람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럴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행수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행자를 붙이는 건 뭐냐면, 자신의 품계보다 낮은 걸 받았을 때는 앞에다 행을 쓰고요,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걸 받았을 때는 앞에다 수를 붙입니다. 근데 저기 수는 그 수가 아니에요. 저 수는 머리 숫자잖아요. 그러면 은여반에 제일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은여반에 제일 우두머리의 그 숫자지 행수법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행자는 뭐예요? 높은 걸 받은 거예요? 낮은 걸 받은 거예요? 낮은 걸 받은 거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품계보다 낮은 걸 받았을 때 행자를 앞에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오래된 무덤이나 좀 높은 관직에 있던 묘지명에 가면 저렇게 행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수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그거고요. 자, 이제 저 위로 가서 김만덕의 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가면은 교수님, 네. 은여반의 수, 머리. 그죠? 은여반의 수, 김만덕, 뭐예요? 의인, 묘에는 김만덕 할머니를 그 네가 칭송하지 않으리요. 일찍이 정조께서 그녀에게 칭송과 후한상을 내린 것 뿐이오니까, 당시의 자의정 최재공은 그녀의 거룩한 공적을 후세에 전하고자 만덕전을 지었으며, 이가화는 그녀의 덕을 기리는 시를 지었으며, 추사 김정희는 은광연세라는 글을 손수 써주어 그녀를 칭송하였음은 우리 제주도의 자랑이 아니오리까. 김만덕 할머니의 거룩한 넋을 이어 받은 우리 후손들이여, 어찌 할머니 앞에 머리 숙여 높은 은덕을 감사하지 않으리요. 할머니의 넋은 우리 핏속에 맺혀 길이길이 전하게 될 것이니, 여기 자그마한 제주도민의 정성을 모아 할머니의 고마움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모시고자 이 탑을 할머니 앞에 바치오니 영겁도록 안식하옵소서. 1977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에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아까 행수, 은여, 김만덕, 지묘 그랬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은여반, 궁궐의 은여반, 그 은여반의 머리,
은여반이라는 직업을 준 거예요. 관직을. 은여반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은여반수, 김만덕, 의인, 묘 그랬죠. 기념탑, 기념비가 아니에요. 묘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주에서는요, 만덕할망 하면 그냥 신으로 만덕할망, 만덕할망. 할머니 나이 드신 노인으로서 할망의 의미가 아니고 설문대 할망이라든지 영등 할망이라든지 그때 쓰이는 신으로서의 만덕할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당대에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낸, 그렇게 모질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게. 근데 그거를 과감없이 다 내놓아서 제주 도민을 살려내서 구제한 만덕할망의 그 의로운 따뜻한 또 애민 이런 정신을 기리면서 감사의 묵념을 올리고, 또 한편 우리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작지만 소액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측면을. 그리고 저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은여반수의 벼슬을 하사받았으며 평생 소원이던 정조를 아련하니, 정조는 그녀의 공을 치하하면서 한 안악의 몸으로 의기를 내어 굶주린 백성 1100여 명을 구휼하였음은 기특한 일이다 라고 높이 칭찬하도다. 더욱이 김만덕은 정조의 특별한 배려로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게 되었으니 그녀는 제주 여성으로는 처음 육지에 건너가 소원을 이룩하도다. 이렇게 구휼행장이라고 써있네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는 또 뭐가 써있나요? 여여 유년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하다가 20여 세부터는 장사를 크게 하여 많은 재산을 모으다. 1794년 즉 이조 정조 18년에 제주에 혹심한 대흉으로 많은 도민들이 굶주리게 되자 김만덕은 천금으로 쌀을 사다가 굶주린 도민을 구한 바, 정조는 서기 1796년 김만덕에게 은여반수의 직함을 제수하고 그녀를 궁중에 오게 하여 직접 그 공을 높이 칭송하다. 김만덕은 서기 1812년 10월 22일 순절하였으니 그때 나이 74세이다. 그녀는 당초 가은이마루에 안장하였으나 서기 1977년 이곳으로 이장 기념하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둘이 올라오니까.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1985년) 처음으로 저는 제주라는 곳을 밟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졸업여행 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안식구하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여기를 왔어요. 그때는 어디에 맡겨서 왔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했어요. 막 뭐 어보라, 뭐 뽀뽀해라, 막 그 야자수 자꾸 뭐 이래 소철나무 막 하트 하라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막 업고 달리기 뭐 막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고. 그래 지금 찍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는 성스러운 무대도 지금 어떻게 그 얘기를 한 것은 그 뒤로 이제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가 돼서 2000년에 여기 이 별 축제하러 이제 봉사로 왔고, 그 다음부터는 가족여행, 어머니랑 애들하고 가족여행을 빼고는 전부 다 연구를 62회째 지금 그건 빼고 62회째 답사와 안내를 한 오늘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는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 가본 곳이라고 해야 고작 제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주를 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제가 여기를 교훈적으로 제주를 활용하고 후대에 어떤 의미 있는 공간으로 쓰게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주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곳이고,
그 많은 곳을 다니고 앞으로도 다닐 거고 가족여행도 또 올 거고 하는데 가끔은 한두 곳에 이런 의미 있는 곳을 찾아서 자녀들과 함께 애들에게 아빠 엄마가 얘들아 여기 의로운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건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아니면 노래를 잘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희생하고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이랬던 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인에게 자랑스러운 나라고 비록 일시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웠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그분들 덕이다. 그런 여기 와서 함께 마음으로 따뜻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자. 저는 이런 엄마 아빠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고 가족과의 사랑 함께 하면 좋겠다. 제가 이 애기들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추모 비슷해서 이순신 장군 기행을 했어요. 그 두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그 고금도에 잠시 이 노량 앞바다에 돌아가신 뒤에 고금도 사당에 임시 있다가 이제 아산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묻혔던 곳 그곳을 찾아서 두 아이와 함께 향불 피우고 큰 절을 올렸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저에게 아이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초등학교 어렸을 때인데 불 피우라고 하고 향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섬기게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본인이 존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받들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염원해주고 하면 본인이 존엄해지고 본인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있는 추모와 참배는 꼭 필요해요. 성숙한 한 인간의 완결체로 커가는 데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 고사훈 의병장은 1909년 경술국지 바로 1년 전에 봄에 거사를 꿈꾸어서 대정연습도 출발해가지고 이 제주성, 그러니까 앞선 시기에 1901년 이재수의 이 제주 밀란 때, 밀란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제주 봉기 때도 서귀포로 한 팀이 돌고 하나는 이 애월 쪽으로 돌아서 여기 제주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함락시킬 때 제주성이 함께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제주도의 성 안에 있던 제주민이 열어준 거예요. 호응해서. 그때 동조하니까 민중들이. 그러니까 그 봉기가 무엇을 잘못된 것을 한 행패 부리는 게 아니라 불의를 고치고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어찌 밀란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고사훈 의병장은 그 뒤로 똑같이 1909년 이 봄에 바로 이 의병을 규합해서 제주에 있는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의병투쟁을 했던 분입니다. 고사훈 의병장을 가르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안달삼이라는 분인데 이 안달삼은 고사훈의 스승이에요. 근데 안달삼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육지에 있는 노사 기정진 학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사 선생의 이 문화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면이나 또 그쪽에 이 행주기 씨가 있는데 이쪽에 영향을 받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면함 최익현 선생이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이 제주의 유학자였던 이 안달삼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달삼을 통해서 노사 선생의 그런 유정척사 사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몇 개. 그런데 자기 스승인 화수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배된 뒤에 장성에 가면서 노사 선생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내가 제주에 있을 때 한라산을 보았고 돌아오는 길에 노사 선생을 배웠노라. 그 정도로 높게 친 분이 노사 기정유 선생님.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육지에 이 전라도와 의병이 연결되면서 이분이 바로 이 제주에서 의병 항쟁을 구한말에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 대정 쪽에서 오다가 체포되고 결국은 순국하고 말았는데 이 제주의 의병의 한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이 고사훈 선생이고 김석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의병 항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봉호 독립지사 몇 가지 비까지 함께 아우러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빼앗길 때 어쩔 수 없어 우리 운명이야 라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총도 무기도 되지 않는데 일제 저항에서 싸우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싸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결국 그 정신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으로 가서 해외 어디를 망라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분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전체 대한민국 당시 나라 이런 국민에 비하면 그 비율 퍼센트가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의로운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로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국성이 되는 것이고 일제가 지금 우리에게 식민사관을 심어놔서 아직 우리가 그런 것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동학의 30만이 희생되면서도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1894년 이후 15년 경술국치까지 끊임없는 의병항쟁을 통해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국권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해외로 망명해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 망명정부를 두고 28년간이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전 세계 어디도 없는 민족성을 가진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런 독립정신을 근간으로 1919년 4월 10일 날 세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통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온 것이지 그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건국이 돼서 간 거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 헌법정신도 위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독립운동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그 많은 정신을 한 것이 뿌리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919년에 한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에 두고 헌법에 우리가 넣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라산이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 이분들의 의로운 넋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를 세워줘서 고맙고 또 우리가 제주를 떠나기 전에 국내의 의병과 독립운동과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생각해보고 그 많은 분들을 가슴에 담고 넋을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우리가 이제 모충사에 온 사당에 왔으니까 모충사에 온 예를 다 했고요. 이제는 편안하게